안녕하세요. 산업보건하자입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및 소화 용기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관련 사고 및 이 소화 설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2011년부터 21년 이 사이 이산화탄소 사용 설비 관련 사고는 한 1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1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살펴보면 21년 10월에 이 서울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방호구역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질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망이 4명, 부상이 17명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3층 방호구역 내 작업 중 수동 조작반이 작동되면서 CO2가 방출했고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질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방호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이 CO2 가스가 분출해서 방호하는 지역을 이 방호구역이라 하고요. 또 이제 CO2 용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장소도 이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보면 광주에서는 이 용기, CO2 용기 보관실에서 그 호스 교체 작업 중에 밸브를 건드려서 이 CO2가 노출되는 바람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CO2 소화 설비의 설비 특성을 보면 이 CO2 가스는 무색 무취의 가스이기 때문에 소화 설비 분출 시 위험성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CO2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질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이 CO2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 CO2는 사람들이 이제 불활성 가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소와 같은 이런 불활성 가스는 자체 독성이 없는데 이런 일반적인 불활성 가스와 다르게 이 자체 독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고농도에 노출했을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저농도에서는 뭐 크게 어떤 건강상의 장애가 없지만 만약에 공기 중에 7% 이상의 고농도로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수분 이내에 의식을 상실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공기 중에 17에서 30% 정도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1분 미만의 시간에도 의식 상실, 혼수 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2는 이 질식 위험이 있는 물질인데요. 화재 시 이제 소화를 위해 방호 구역 내에 이제 CO2가 분출이 되는데 이때 CO2 농도가 34% 이상 유지 조건으로 이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14% 이하로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9%가 정상인데 만약에 산소 농도가 12% 밑으로 떨어지면 이 어지러움증, 구토, 근력 저하 등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산소 농도가 8% 미만으로 떨어지면 8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자체 독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 농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려 이런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이런 소화 설비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실제로 사고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28조의 2라는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 조항 제목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 설비 및 소화 용기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크게 8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 금지입니다. 이 방호 구역 등에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라라는 거죠. 이 방호 구역 등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분출하는 그런 장소, 지하실이나 전기실,
이런 화재를 방호하는 구역이 바로 방호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O2 용기를 보관하는 장소,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방호 구역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 CO2 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등을 다 포함해서 방호 구역 등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방호 구역 등에는 출입을 금하는 이런 표지를 게시하라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출입 기록 등인데요. 이런 방호 구역 등에서 점검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 방호 구역에 출입할 때는 출입 일시, 그 점검 기간 등 점검 내용을 기록한 출입 기록을 작성해라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 식당이나 어느 장소에 들르면 이런 출입 기록지를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록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기록이 저절로 되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그러니까 CCTV를 말하겠죠. 이런 걸 활용해서 관리하는 경우 또는 카드키 출입 방식 등으로 구주적으로 지정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입 기록 등에 대한 이런 사항을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 시 조치 사항인데요. 방호구역 등을 출입할 때는 이 적정 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호구역 내는 이런 환기 설비를 좀 설치해서 공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빼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방호구역 내를 꼭 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 소화 설비 수동 밸브 콕을 잠그거나 이 차단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밸브를 잠그고 또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엔 이 기동 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되며, 이렇게 기동 장치가 있다면 이 기동 장치가 임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게시를 또 해둬야 됩니다. 단 이 방호구역 등에서 그냥 유관 점검만을 위해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 3번에서 정한 이런 조치사항을 제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안전교육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그 대비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첫 출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입 전에 이 내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소화 용기 및 배관, 밸브 등의 교체 작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를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자, 요거 같이 이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통을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이제 공기호흡기라고 하고요. 자, 이분과 같이 공기통을 몸에 지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호스를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주입하는 형태, 이런 거는 송기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한 20분에서 30분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동 범위가 넓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송기 마스크는 이 호스 길이 내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장시간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계획서 작성인데요. 소화 설비 작동과 관련된 이 전기, 배관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계획서 내용에는 작업 일정, 소화 설비 설치 도면 검토, 작업 방법, 소화 설비 작동 금지 조치, 출입 금지 조치,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의 조작 금지인데요. 방호구역 등의 출입구, 수동 조작반 등에는 소화 설비를 임의로 조작하면 안 된다는 금지 표시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자 외 조작 금지, 그 다음에 소화 설비 수동 조작함이 있다면 여기에 질식 위험이 있어서 임의 조작을 금지한다 라는 이런 금지 표시를 반드시 부착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경보장치 등 설치가 있는데요. 이 출입구 또는 이 비상구까지의 이동 거리가
10m 이상인 이런 방구역, 그리고 소화 용기를 100개 이상 보관한 장소, 42kg 용기 기준입니다. 이런 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그 감지에 따라서 기준값 이상이다 그러면 경보할 수 있는 이런 경보 장치를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 설비 및 이 소화 용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이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 설비가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치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하시고 사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도 산업보건 실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